헤리티지 조지아 부동산 성경희 에이전트입니다. 오늘은 아틀란타 조지아에 위치한 더 주릴리치 로우 그룹의 임수민 변호사님과 함께하였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변호사님. 만나서 반갑습니다. 네, 오늘 변호사님 로펌하고 변호사님 소개 좀 간단하게 네, 부탁드립니다. 제 이름은 임수민 변호사고요. 저는 2005년부터 부동산이랑 상업 리티게이션을 하고 있습니다. 아, 그렇구나. 부동산 클로징 많이 하시죠? 일이 많이 있어요. 아, 네. 이제 바이어님이 부동산을 구매할 때 꼭 클로징 변호사님을 만나야 되잖아요. 네, 조지아는 그래요. 네네네. 타주하고 많이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, 타주는 에스크로 에이전트가 있고, 조지아는 클로징 어토니가 있잖아요. 네. 네, 클로징 어토니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요? 그러니까 뭐 따져보면 다 똑같은 건데요. 네. 이제 저희가 캘리포니아나 이제 그런 데는 에스크로 컴퍼니에서 저희가 이제 그 신탁 어카운트를 통해서 바이어랑 셀러 동계산을 다 하게 돼 있거든요. 네. 근데 조지아 같은 경우에는 그 신탁 어카운트가 변호사가 책임진 에스크로 어카운트를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, 그래서 변호사 그가 컨트롤하는 신탁 어카운트 때문에 변호사를 통해서 변호사를 클로징을 해야 된다는 말이 나오는 거고요. 네. 하는 거는 이제 뭐 타이틀 인슈런스 이슈하고 타이틀 점검하고 그러는 거는 다 뭐 캘리포니아 에스크로 스테이시나 어터니 스테이시나 다 똑같습니다. 네. 그리고 조지아는 변호사님은 누구를 레프레젠트 하죠? 은행이 낀 경우에는 저희는 은행을 레프레젠트 하고요. 캐시바이어 경우에는 이제 캐시바이어를 레프레젠트 하는데, 캐시바이어를 레프레젠트 한다고 저희가 이제 뭐 뉴욕이나 그런 것처럼 다 두 딜리전스를 하는 건 아니고요. 저희는 타이틀 관계만 보게 돼 있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또 이렇게 바이어가 내 혼자 이름으로, 개인 이름으로 이제 부동산을 구매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, 네. 또 개인이 한 명일 수도 있고 두 명일 수도 있잖아요. 네. 그럴 때 조지아는 다른 주랑 다르게 공동 소유일 때, 부부일 때 조금 그런 소유권을 테이크하는 게 좀 다르다고 알고 있거든요. 그거에 대한 옵션이 뭐가 있는지. 그러니까 두 분이 이제 클로징을 하러 가셔서 우리 부부예요. 그러면 이제 공동 명의로 넣어드릴 때, 네. 한 사람이 돌아가시면 이제 그 나머지 이제 미망인이 네. 돌아가신 그 분의 지분까지 자동으로 이제 넘겨오는 등기 조인 테넌스 라이더 서바이벌십을 거의 다 하고 있거든요. 네, 네. 근데 꼭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고요. 이제 남편이라도 우리는 그냥 내가 미리 죽으면 내 자식이 갖길 원한다. 우리 남편 말고. 그러면은 이제 조인 테넌스 라이더 서바이벌십 넣지 마시고, 테넌트 커먼을 넣으시면 50-50가 자동으로 돼요. 네. 그거는 이제 클로징 하러 가셔서 이제 변호사한테 얘기해 주시면, 이제 변호사가 이제 그걸 듣고 이제 알아서 이제 그 등기를 넣어드릴 거예요. 아, 그렇구나. 그거는 클로징 전에 미리 변호사님한테 요구를 해야 되는 거죠? 나중에 바꿀 수는 없는 거죠? 나중에도 바꾸실 수 있는데, 이제 그 등기 신청할 때 다시 비용이 들어가니까 웬만하면 처음 할 때 제대로 하는 게 좋겠죠. 조인 테넌스도 나중에 그렇게 바꿀 수 있는 네, 거예요? 바꾸실 수 있으세요. 아, 네, 감사합니다. 제가 타주에서 살다가 오니까 거기는 이제 집을 구매할 때 한 사람 이름으로만, 부부 중에 한 사람 이름으로만 해도 타이틀에 올라가 있지 않아도 이렇게 나중에 공동으로 50대 50이 나눠지는데, 조지아는 그렇게 안 하면 이름이 안 올라가 있으면 그냥 그 사람의 재산이 되더라고요. 그 사람의 재산이긴 하지만 이제 조지아는 저희가 이제 separate property라고 그러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조지아 같은 경우에는 사실혼 관계도 없고요. 네. 그러니까 뭐 30년을 살아도 40년을 살아도 조지아는 사실혼이 인정이 안 돼요. 예, 그러니까 이제 남편 에세 따로, 와이프 에세 따로 그렇게 있는 스테이시지만, 네. 하지만 말이 그렇다 그래도 나중에 이렇게 뭐 그런 일은 없어야겠지만 이제 서로 각자 길을 가실 때 이제 뭐 각자 길을 가실 때 그 한 10년 이상 오래 사셨잖아요. 네. 그러면 다 나누게 돼 있어요. 아, 그렇구나. 그러니까 굳이 뭐 클로징에 내가 쫓아가서 내 이름이 꼭 넣는지 확인해야지 그렇게 안 하셔도 나중에 이제 뭐 헤어질 일이 생긴다 그러면은 거의 10년 정도 사시면 거의 이렇게 이꼴하게 나눠지더라고요. 아, 네. 그렇구나. 또 이제 회사 이름으로 네. 콜포레이션이나 LLC로 구매하신 분들도 계시고, 또 네. 리빙 트러스트 만드신 분도 계시고, 네. 또 외국인이 또 조지아의 집을 네.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잖아요. 네네. 살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
나중에 팔 때 그 세 가지 어떤 네. 것들을 주의하면 좋은지. 네, 그러니까 이제 회사 이름을 사실 때는 클로징 변호사는 뭐 회사 그 바이러를 주세요. 이제 그런 걸 안 물어보거든요. 네. 근데 파실 때는 그게 왜 저기 작용이 되냐면 코퍼레이션은 어떻게 말하면 한국말로 하면 주식회사나 마찬가지예요. 네. 주식회사는 뭐 테레비 보면 아시겠지만 뭐 이사회도 있어야 되고 임원회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내가 회사 CEO라고 그 회사가 내가 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. 네. 그래서 파실 때 바일러나 아니면은 뭐 레솔루션 같은 걸 꼭 주셔야지 그때 그걸 클로징 변호사하고 확인을 하고 이 사람이 이 회사 에셋을 팔 수 있는 권한이 있구나 그걸 확인해야지만 저희가 그 트랜잭션 할 수 있거든요.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가끔가다 힘든 게 분명히 회사 이름 그러니까 혼자 회사를 설립하셔서 본인이 CEO시고 본인이 이사시고 본인이 임원이시고 다 그건 맞아요. 네. 근데 이제 클로징이 끝나면 저희가 책은 꼭 회사 이름으로 드려야 되거든요. 네. 근데 이제 그거를 개인 이름으로 달라면 그거는 안 되죠. 네. 그러니까 회사 이름으로 등기가 있으면 나중에 책도 회사 이름으로 가져가셔야 되니까 네. 좀 이용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. 외국인이라고 여기 뭐 조지아에 꼭 와서 뭐 참석을 인퍼슨으로 하셔야지 클로징이 되고 그러는 거는 아니에요. 네. 어차피 이제 그거는 이제 대리인 임명하시면 되니까 네. 그거는 큰 문제가 아닌데 네. 이제 가장 이제 저희가 외국인 셀러랑 일할 때 이제 저기 문제가 되는 게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아무나 집을 사도 살 때는 상관이 없는데 파실 때는 외국인은 사는 가격에서 15%를 IRS에 내셔야 돼요. 네. 예,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러면 10만 불에 팔면 15,000불을 IRS에 일단 주는 거니까 굉장히 그 어마운트가 크거든요. 근데 만약에 이제 그게 싫으시면 그 팔기 전에 90일 전에 IRS에다가 내가 에스티메이트 텍스를 미리 내시는 방법이 있어요. 근데 이제 그렇게 준비하시는 셀러가 많이 없으시니까 네. 이제 클로징 때 15% 띱니다. 이제 그러면은 좀 당황하시는데 미리 그것도 미리 준비만 하시면 네. 예, 뭐 그렇게 클로징 때 서프라이즈가 있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. 네.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. 오늘 GLH 로우그룹의 임수민 변호사님과 오너십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. 바이어분들, 셀러분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우리 대표 클로징 변호사님, 임수민 변호사님한테 연락하시고 도움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